안녕하세요, 악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상태부터 조금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 35K를 뚫는 강한 상승세가 나왔고요. 그 이후로는 지금 지속적으로 박스를 그리면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애초에 큰 상승이 나온 다음에 여기에서 ABC가 나온 것을 보고 두 가지를 생각했었어요. 이렇게 삼각 수렴이 나오거나 혹은 여기서 행보가 길어져서 복합 조정이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트레이딩 뷰에서도 올려드리는 것과 같이 이 상승 초반부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대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유추를 지지와 저항의 관점에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지 저항 관점에서 보자면 이렇게 박스권으로 그려져 있는 상황에서 상승 후 첫 번째 돌파 시도 실패했고 두 번째 돌파 시도도 실패했습니다. 그 이후에 두 번째까지 돌파하지 못하고 고점을 높이지 못하는 걸 보고 실망 매물로 인해서 혹은 이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이렇게 하락이 일어났고, 하락에서 첫 번째 멈춘 자리는 상승할 때도 한번 걸렸던 지지 라인이었어요. 지지와 저항 라인이었어요. 그 이후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한 번 더 재차 고점을 돌파하려는 상승이 나왔지만 돌파하지 못했죠. 그리고 나서는 줄창 흘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는 1차 상승 트라이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이후에 상승의 추세가 한번 꺾인 다음, 이렇게 꺾인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가려면 결국 힘을 모으긴 해야 됐었어요. 이렇게 지지 라인을 한 번 더 밟아준다든지 혹은 여기에서 천천히 지금처럼 모아준다든지 이렇게 천천히 힘을 모아가면서 바닥을 찍고 재차 트라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지만 결국은 이 라인에서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주목해야 할 점은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차 도전 실패했고요. 2차 도전을 시작하는 와중에 봉들이 좀 이상한 것을 느꼈어요. 이렇게 박스권 매매에서 계속 지지 저항, 그리고 이 부분에서 몸통 저항까지 받았던 자리에서 계속 상승 미달이 나는 거예요. 그 끝까지, 박스권 끝까지 밀지를 못했어요. 이 말은 저는 이제 상승의 힘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매수세가 생각보다 많이 돌아오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받았고요. 이 2차 돌파를 하고 실패한 뒤에 결국은 다시 한번 흘러서 미드라인, 가운데 이 지지 라인을 밟고 올라와 줬지만 역시나 2차 돌파 중 세 번째 도전에서도 결국 미달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흐르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저는 이 지지 저항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상단에 있는 트렌드 라인을 끝까지 채우지 못하고 두 번 추가 실패했고 3차 트라이에서도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면서 상승의 여력이 좀 많이 죽지 않았나, 그럼 지금부터는 상승보다는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상황을 조금 더 염두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방으로 간다면 어떤 부분들을 좀 체크해야 될지 본다면 이 단기 미드라인, 여기가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상단 박스권을 돌파하기 전에 항상 이곳에서 어떠한 저항과 지지를 받아왔어요. 재차 돌파하려고 실패했고 그리고 떨어졌지만 다시 올라왔을 때 돌파를 한다고 하면 결국은 그렇게 상단 라인까지 갔던 자리고, 그리고 재차 떨어졌을 때도 지지받았고 또 떨어졌을 때도 지지받고 다시 올라온 자리. 그래서 이 미드라인이 지금 큰 박스권 내에서 가장 유효한 지지라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숏을 가준다면 일단 여기가 우선 뚫려야 돼요. 뭐가 됐든 여기가 뚫리고 리테스트를 하고 다시 떨어지더라도 결국은 여기가 뚫리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안 보여주는지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숏에 조금 더 가중치를 둘 수 있겠다 없겠다를 판단하는 요소일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미드라인 지지가 뚫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렇게 리테를 받고 리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하단까지 떨어지든 혹은 여기에서 지지받다가 비비다가 떨어지든 결국은 이 미드라인을 돌파하면 적어도 이 하단 라인까지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유심히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의 상승 타이밍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큰 상승이 일어났을 거라고 하면 이 상승 이후에 최초에 큰 상승이 일어났던 이 부분이 나왔던 이 봉 이후에 한번 조정을 받고 빠르게 쏘거나 혹은 한번 트라이는 실패할 수 있어요. 보통 최소한 한 번은 저항 받으니까. 일반적으로 저항받는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이렇게 흘렀더라도 이 다음 힘을 모으고 미드라인을 뚫었을 때 적어도 이 최고점의 지지 저항 라인까지는 갔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그 부분을 좀 시원하게 뚫어내고 리테를 이렇게 받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단 라인으로 끄어 놓았던 부분을 미달나게 도달했고 시원하게 끌어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제 눈에는 이 부분을 봤을 땐 임펄스로 보이지 않았어요. 오파라도 임펄스의 모양을 어느 정도 띄워주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저점을 깨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봤더니 또 깼고, 이렇게 됐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올려야 하는 자리에서 제대로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적어도 큰 상승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초창기에 삼각 수렴을 보고 있었는데 삼각 수렴이 길어지면서 삼각 수렴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복합 조정을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수렴이 아니라면 가장 다음에 나올 만한 것으로 적합한 건 복합 조정이 아닐까. 제가 생각하는 복합 조정 첫 번째는 아마 지금 상태에서 좀 더 봐야겠지만 이중 복합 조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ABC로 빠졌고 ABC로 올라왔고 그리고 여기서 약간 오파 형식으로 나온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플랫 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럼 이게 W가 될 거고요. X파동이 ABC로 올라왔고 여기가 Y파동이 되겠죠. Y파동에서 삼각 수렴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지나봐야 알겠지만 이 부분에서 제 생각에는 좀 더 예쁘게 나오려면 이렇게 짧게 끊어졌었으면 조정이 짧았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만약 여기가 이렇게 삼각 수렴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마 이런 3중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3중 복합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똑같이 이 부분은 플랫으로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W, 이 부분은 W, X, Y. 이 부분이 아까는 삼각 수렴의 A파였는데 지금은 Y파가 되겠죠. 근데 그 Y파를 그리는 와중에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그려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지금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다시 X파동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Z파동이 삼각 수렴으로 나오면서 이대로 하락하는 그림. 자, 이 그림 어디서 좀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흔히 말해 기영이 차트라고 하는 차트죠. 제가 이 장난치는 게 아니라 이 기영이 차트라고 하는 차트가 밈으로 쓸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차트거든요. 제가 트레이딩 뷰에도 썼다시피 장난처럼 들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밈으로 사용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뭐 예를 들어 보시면 이 부분에서도 기영이 머리가 나오고 이렇게 얼굴까지 내려오고 또 이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대입되죠. 이렇게 기영이 머리가 나오고 이렇게 내려오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패턴이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 이 부분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봐야 하냐? 복합 조정이 나온다. 자, 지금부터 그럼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뭐냐? 복합 조정이 나온다. 이게 고점 갱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복합 조정이 나오더라도 고점을 갱신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 문제인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이렇게 복합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고점을 복합 조정 중에 넘길 수도 있다라는 말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만약에 매매에 대입을 한다고 하면
여기가 이중복합 조정이건 삼중복합 조정이건 간에 중간에 뭐 X파동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X파동에서 고점을 넘기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렴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다행히 지금 이중복합 조정이라면 X파의 고점이 나온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게 삼중복합 조정이라면 이렇게 되겠죠? 제가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긴 했지만 여기에서 X파동에서 이렇게 길게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직전의 고점을 넘길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다이버도 잡히겠죠? RSI 기준에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중간한 자리에서 아 이게 복합조정이구나 하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고점을 로스컷으로 잡으면 이런 X파동이 나왔을 때 이 고점에서 털리고 내려갈 수도 있다 라는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은 패턴은 끝까지 다 나와봐야 한다 라는 부분이에요. 만약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긴 수렴의 형태로 진행된다고 하면 결국 아직은 이렇게 떨어졌다 4파, 5파가 나오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 이후에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떨어지고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는 패턴이 다 나올 때까지 너무 안심하면 안 된다. 자, 이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첫 번째는 이 고점을 갱신할 수도 있다. 그래서 무조건 이 고점을 갱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매매를 하거나 대응을 하면 안 된다. 그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게 큰 삼각 수렴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게 오파동으로 상승할 거라는 시나리오를 제외하면 안 된다. 배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 이 시나리오도 살아있다. 그래서 지금 인생의 승부를 걸려고 여기서 너무 고배율로 베팅하는 것은 굉장히 비추천드리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요약을 하자면 제가 보고 있는 가장 메인 뷰는 이렇게 복합 조정이 나오는 뷰를 보고 있다. 그리고 복합 조정이 나온다면 보통은 이렇게 하단 매물대까지 빠지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되면 기영이 차트가 완성이 된다. 이 기영이 차트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차트이기 때문에 기억해 놓으면 좋다. 자,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 고점을 복합 조정 중에도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너무 고배율을 쓰지 말고 이 자리에 로스컷을 보지 말고 조금 더 여기까지 열어놓고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횡보 기간이 좀 길어지면서 지루해 하시는 형님들이 계시고 거기에 지루해서 매매를 하다가 뇌동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조금 지루한 장이더라도 안전하게 매매하셔서 본인의 중요한 시드를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시황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FOMC 발표가 있죠. 그리고 금리 발표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월 아저씨가 연설도 아마 할 거예요. 요 세 가지 3대장이죠.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아직까지도 지표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이기 때문에 혹시 지금 무포시라면 오늘은 조금 편안한 밤을 그냥 보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시황 안내 드리고요. 부디 좋은 대응하시고 좋은 시나리오를 잘 짜셔서 항상 수익으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